타토는 함락되었다. 3개월간의 전쟁은 버강의 승리로 끝났다. 아노야타는 타톤의 온갖 보석과 승려, 학자, 예술가, 장인 등 3만여 명을 포로로 잡아 버강으로 돌아온다. 이때 끌려온 이들은 이후 버강 불교 문화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리품은 바로 삼장이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장, 계율을 기록한 율장, 후대 학자들의 해석을 기록한 논장, 이것을 통틀어 삼장이라 일컫는 것이니 그것은 곧 불교 경전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종이도 인쇄술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 불경은 보물이었다. နော်ထားမင်းယူလာတဲ့ပေဗိဓိကတော်တွေကပေသာနဲ့လှုပ်ထားတာဖြစ်တယ်ပေသာနဲ့ရေးထားတာဖြစ်ပါတယ်အဲ့ပေသာတွေပါလာတဲ့အတွက်သူ့ကိုပေပင်ကနေမနုမင်းအချိန်မှာခုမယ်ခုပြီးတော့ရောင်ဝင်ဦးထဲမှာရက်30ကြာစံရင်စိမ့်မယ်စိမ့်ပြီးတော့မှလေလှမ်းမယ်ပြီးလို့ရှိရင်ပကညင်းနဲ့စာရေးလို့ရပါပြီ 당시에 불경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렇게 식물의 잎을 말려 일일이 내용을 베껴 써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삼장 원본을 한 질 가진다는 것은 불경을 무한히 보급할 수 있는 원천이 확보됐다는 뜻이었다. 아노야타가 전쟁까지 불사해가며 삼장을 얻으려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는 타톤에서 빼앗아온 삼장을 필사해 전국 방방곡곡의 사원으로 내려보냈다. 어느 날 아노야타는 에야와디 강변에 코끼리를 불러왔다. 간밤에 신비로운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흰 코끼리가 무릎을 꿇는 곳에 불탑을 세우면 5,000년 동안 불교가 번성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것이다. 왕은 그 예언을 실현하고 싶었다. 경전을 얻은 지 이태 되던 해 1059년의 어느 날이었다. 흰 코끼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 왕은 사상 최대의 불탑을 지으라 명한다. 바로 쇠지곤 불탑이다. 높이 48m의 쇠지곤은 그때까지 지어진 버강의 불탑 중 가장 거대한 것이었다. 거대할 뿐만 아니라 불탑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었다. 이후 모든 미얀마 불탑의 표준이 된 종 모양의 상층부 곡선은 유려하기 이를 데 없었고 3층으로 이루어진 테라스에는 석가모니의 전생담 장면들이 실로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아노야타 생전에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쇠지곤의 규모는 크고 장엄했다. 아노야타는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한 탑을 지은 것일까? Every king of Pagan built a work of merit, a building that would benefit him spiritually in his future lives. So when King Anuruddha built the Shwedagon, first of all he was doing it for himself. This was his path to nirvana.
But he was also saying to the people, here is a building that represents the new Buddhism that we've just adopted. Here is a building that represents the united nation that, as a royal leader, I want to bring under my control. And here is the symbol of the great revolution that's happened in Buddhism, and we're telling the world about it. 쇠지고는 새로운 불교 국가 건설의 서원을 담은 첫 불탑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불교 개혁의 상징이었다. 개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경전과 불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새로운 불교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불교 조직을 세우는 일이 필요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수계식이었다. 이제 승려가 되려는 자는 일정한 수행 기간을 거쳐 스승으로부터 가사와 바루를 전수받는 의식을 거쳐야 승려로 공인받을 수 있었다. 국사 아라하는 이런 수계식을 올릴 수 있는 핵심 사원을 전국에 지정하고 공식적인 수계 절차와 시기를 정해 승려 배출 방식을 제도화했다. 비로소 전국적 규모의 승단이 완성된 것이다. 승단이 정비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사원은 교육의 중심이 됐다. 승려들뿐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경전을 통해 글을 배웠다. 이렇게 확립된 전통은 몇 세기 후까지도 높은 문자 해독률로 나타났다. 또한 사원은 사회 통합과 조정의 중심축이 되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원으로 달려갔다.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에서 사원이 관청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이다. Anawrahta really made Buddhism his political partner. He was the administrator. Very often the monks were the educators. They would teach people not just religion, but reading and writing and perhaps administrative practices so they could go on and help the king. And so it was a great combination and an inseparable combination. And to the people, the rule was, if you love Buddhism, then you must also love the king. 불교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정복 전쟁이 거침없이 이어졌다. 개혁과 전쟁은 새로운 버강 왕국 건설의 시즌과 날줄이었다. 아노야타는 정복지마다 부처님께 바치는 봉헌판을 남겼다. 아노야타의 봉헌판은 현재 미얀마 영토의 대부분에 이르는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것이 미얀마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다. 하던 동지를 잃었다. 그리고 짠시타는 버강으로부터 영영 추방되었다. 개인적인 아픔은 있었을지언정 아노야타의 시대는 번영을 구가했다.
11세기 중반 아노야타가 통일개혁 시대를 연 후부터 13세기 왕조가 문을 닫기 전까지 버강 왕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면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Nota Mengia, Yamaningama, Tirawada Buddha Bada, when you do that, Parmauzo, Swansong, Champagne, Chapa. Kadejima do it, Josie down. Yamananga, Alo. Gane chain down. Tirawada Buddha Bada, Nene Shine, that way you get. A cheat on Ajananga Mapia, Thailand, Cambodian, Lao, Tanganuma. Tirawada Buddha Bada, when you do the food, a talk of music. 13세기에 버강을 방문했던 스리랑카의 한 승려는 당시 번성했던 그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매혹적인 도시는 부처의 땅처럼 아름답다네. 장엄한 왕궁의 높은 발코니는 왕관처럼 빛나고 그 금빛은 긴 선을 이루며 빛난다네. 신들의 음료처럼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불탑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네. 버강은 불탑의 도시였다. 아노야타에 이어 후대의 수많은 왕들도 앞다투어 불탑을 지었기 때문이다. 불탑을 쌓는 것은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공덕을 쌓는 일이라 믿었기에 왕들은 저마다 정성을 다 바쳐 더 크고 화려한 불탑을 쌓아 올렸다. 버강의 들판은 오늘날까지도 과거 왕들이 쌓으려 했던 그 거대한 공덕의 흔적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ဗုဒ္ဓဘာသာဝင်တို့ရဲ့ယုံကြည်ကိုးကွယ်မှုအရာအလှူဒန်းပြုလုပ်တယ်ဆိုတဲ့အခါမှာမိမိတူတယောက်တည်းအတွက်မဟုတ်ပါဘူးအများနဲ့မျှဝေခံစားဖို့ဖြစ်ပါတယ်ဒါကြောင့်မို့လို့ဗကံပြည်ကဘယင်မင်းများအများဟာဒုရကြီးမာတဲ့စေတီပထိုးများကိုတိဆောက်တဲ့အခါမှာတိုင်းသူပြည်သားတွေနဲ့မိမိတို့ရဲ့အကုသိုလ်ကောင်းမှုကိုမျှဝေဖို့ရည်ရွယ်ပါတယ်ဒီလိုဒုရကြီးမာတဲ့စေတီပထိုးများကိုတိဆောက်တဲ့အခါမှာမိမိတို့ရဲ့တရားတရားရှိသလောက်ကြီးမားစွာတိဆောက်ခဲ့တာဖြစ်ပါတယ်ဘယင်မင်းများဟာဒီတိဆောက်ထားတဲ့စေတီပထိုးများကိုမိမိတို့ရဲ့တကူအာနာအရှိန်အဝါကိုပြဖို့အတွက်လို့ဆိုပြီးမဲ့တကယ်တမ်းကျတော့မိမိတို့ရဲ့တိုင်းသူပြည်သားတွေကိုရင်ဝယ်သားခဲ့လို့တနာပြီးတော့အတူတကွကုသိုလ်ယူဖူးမြော်နိုင်ကြဖို့လည်းဖြစ်ပါတယ်ဒါကြောင့်မို့လို့မင်းနဲ့တကွပြည်သူတွေဟာနိဗ္ဗာန်ကိုရည်မှန်းတောင်းတပြီးတော့စေတီပထိုးများကိုကြီးညိုဖူးမြော်ရင်းနဲ့တစီတက်လုံးနဲ့ဖြစ်တဲ့နိုင်ငံတော်ကြီးကိုတိဆောက်သွားနိုင်ဖို့ရည်ရွယ်ကြတာလည်းဖြစ်ပါတယ် 특히 단마양지는 건설 당시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촘촘하게 벽돌을 쌓았다고 한다. 그렇게 사용된 벽돌의 수가 무려 600만 개.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불탑을 짓는 기간 동안 600만 개의 벽돌이 생산되었다는 뜻이며 그 벽돌을 생산할 수많은 벽돌공들이 존재했다는 이야기다. 벽돌 위에는 대부분 흰색의 휘반죽을 입혔다. 벽돌공 못지않은 규모의 석회 생산자와 운송 인력과 미장공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불상을 제작할 조각가도 필요했고 사원의 벽을 칠할 도색공도 있어야 했으며 그 벽을 아름답게 장식할 화가들도 필요했다.
하나의 불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와 그들을 보필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버강 시대를 통틀어 4,500기나 되는 불탑을 짓는 데는 실로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버강은 그 많은 인력들을 어디서 어떻게 불러 모은 것일까? 바로 이곳 버강 박물관에 그 해답을 알려줄 성문이 있다. 이 성문은 버강 시대에 죽은 남편을 위해 불탑을 지었던 어느 미망인이 남긴 것이다. 성문에는 많은 숫자가 등장한다. 대장장이에게 4티칼, 목공에게 30티칼, 화가에게 20티칼. 티칼은 당시의 화폐 단위이니 이 숫자들은 바로 불탑 건설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인 것이다. 버강에서는 불탑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왕의 사원이라 할지라도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임금 수준은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때문에 당시의 불탑 공사 현장은 활기와 의욕에 넘쳤다. 고대의 다른 국가들처럼 동원된 부역 노동이 아니었기에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버강 인근뿐 아니라 멀리 외국에서까지 수많은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버강으로 몰려들었다. 실제로 11세기 아노야타 이후 사원 건축은 점점 늘어나 버강의 최전성기인 13세기에는 무려 2,076건을 기록한다. 농지의 면적도 크게 늘었다. 전성기의 토지 규모는 25억 제곱미터로 왕국 초기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이 추정한 전성기 버강의 인구는 약 150만 정도다. 중세 영국의 인구가 150만 명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당시 버강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모든 성장은 불탑의 건설에 비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은 바로 임금의 지급이었다. We often think that buildings in the ancient world were mostly made by slaves, but this was not the case at Pagan. We can see from those inscriptions that these people were more like modern building contractors. It was a matter of, hey, let's go to Pagan, the king's paying good money to painters and decorators and builders, away we go. And so the population grew and the economy boomed.